호르몬은 일반적으로 신체의 내분비 기관에서 생성되는 화학물질을 통틀어 일컫는다. 여러 내분비 기관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은 혈관을 통해 신체의 각 기관으로 운반되어 우리 몸의 기능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인간의 몸은 일평생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호르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이다. 호르몬은 각각의 역할에 따라 분비되는 기관과 종류가 다르다. 인간의 생장을 책임지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와 전체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기관은 뇌하 수체, 그리고 인체에서 가장 큰 호르몬 기관인 갑상선은 우리 몸의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부신의 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또 이자는 혈당량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남자는 정소, 여자는 난소에서 각각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데, 이 같은 성 호르몬이 남자와 여자의 성적 특성을 구분해준다. 이처럼 내 분비 기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외에 호흡기, 입, 피부 등을 통해 유입되어 우리 몸에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환경 호르몬이라 불리는 가짜 호르몬, 내 분비계 교란 물질이다. 내 몸에 이제 호르몬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 호르몬 자체의 문제도 일으키고요. 그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뭐 조기 폐경이라든지 성조숙증이라든지 탈모라든지 전혀 엉뚱하게 갑상선 기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뭐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아니면 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호르몬, 다시 말해서 이 환경 호르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질환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용이 편리해 식품 용기로, 포장재로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은 자주 환경 호르몬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플라스틱을 희게하고 탄성을 갖게 하는 부탈레이트라는 화학물질인데, 장난감,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많이 쓰인다. 하지만 모든 플라스틱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는 건 잘못된 상식이다. 일반적으로 음료수 용기로 많이 쓰이는 PET, 각종 용기, 왕구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HDPE, 부드러운 재질로 가소제를 섞지 않는 PP는 안전한 플라스틱, 값이 싸고 원하는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어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중 하나인 폴리염화 비닐은 온도가 높아지면 가소제가 섞여 나오는 위험한 플라스틱으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프탈레이트는 유입된 양의 반이 배출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즉 생물학적 반감기가 그나마 짧은 편이어서 조금만 주의해도 그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을 싸는데 비닐랩을 사용하거나 전자레인지에 합성 가수제가 첨가된 플라스틱 용기를 돌리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또 최근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용기의 가열뿐 아니라 냉동도 위험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최근에 미국에서 플라스틱 소재의 어떤 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환경 호르몬이 나올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논문 중에 하나는 페트병을 갖다가 물을 갖다 거기다 넣어요. 그리고서 냉동고에다 꽝꽝 얼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등산을 가거나 어디 소풍을 갈 때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배낭에다 그걸 들고 가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녹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 물속에 들어있는 페트병에 들어가 있는 가소제 성분을 측정했더니 나온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페트병을 잘 거기다 물을 담으면 괜찮은데, 뜨거운 물을 붓거나 아니면 꽝꽝 얼려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얼렸다 녹는 과정에서 페트병의 소재, 페트죠, PET, 이것 소재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소제 성분이 노출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